60이 넘으면 깨닫게 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외로운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에게 너무 끌려다니며 살아온 시간이 더 지쳤다는 사실입니다. 젊을 때는 친구가 많을수록 좋다고 배웠습니다. 만나야 하고 연락해야 하고 모임에 빠지지 말아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야 정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변화가 찾아옵니다.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면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무겁습니다. 통화를 끝내도 상쾌함이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이유 없는 피로가 쌓입니다. 누구와 약속을 잡아도 기대감보다 부담감이 먼저 밀려옵니다. 이 변화는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정상입니다.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60 이후의 삶은 관계를 넓히는 것이 아니라 관계를 정리하는 방향으로 이동합니다. 젊을 때처럼 많은 사람을 만나야 할 이유가 사라지고 불필요한 관계에 힘을 쓰는 행동이 점점 낯설어집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해지고 조용한 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누군가는 친구가 없으면 외롭다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그 반대입니다. 필요 없는 관계가 줄어들수록 마음은 더 가벼워지고 생각은 더 맑아지고 내 삶이 다시 보이기 시작합니다. 친구가 적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내 에너지를 갉아먹던 관계가 사라졌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이 나이에는 양보다 질이 중요합니다. 수백 명의 이름보다 단 한 명의 진심이 더 소중합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 60이 넘으면 친구가 꼭 많지 않아도 되는지, 왜 혼자 있는 시간이 삶을 다시 바로 세우는지, 그리고 왜 관계를 줄이는 것이 오히려 건강한 선택인지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마음을 가볍게 해줄 시간이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함께 성장하는 첫걸음입니다. 성장하는 시니어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첫 번째, 사람 만나면 피곤해요. 이제는 인정해도 괜찮습니다. 60을 넘기면 가장 먼저 느끼는 변화가 있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게 예전 같지 않다는 겁니다. 젊을 때는 하루에 3팀을 만나도 괜찮았습니다. 점심에 친구 만나고 오후에 또 누구 만나고 저녁에 또 다른 사람 만나도 문제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날이 재미있었습니다. 활기차고 바쁘고 의미 있다고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 사람만 만나도 피곤합니다. 대화를 나누는 동안은 괜찮은데 집에 돌아오면 몸이 무겁습니다. 며칠은 쉬어야 다시 누군가를 만날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나만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모든 사람이 겪는 자연스러운 변화입니다. 관계 체력이라는 게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체력이 넘칩니다. 감정을 주고받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내 이야기를 하고 웃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이 모든 걸 하루에도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이 체력은 줄어듭니다. 감정을 주고받는 것도 에너지가 듭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적절히 반응하는 것도 피곤한 일입니다. 내 기분을 설명하고 상대의 감정을 헤아리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 이 모든 게 예전만큼 쉽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생각이 든 적 있습니까? 오늘 피곤한데 이 사람 또 연락했네. 만나서 뭐 하지? 할 말도 별로 없는데. 예전엔 재미있었는데 이제는 그냥 부담이야. 이건 그 사람이 싫어진 게 아닙니다. 내 관계 체력이 줄어든 겁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변화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나는 여전히 사교적이어야 해. 친구가 많아야 외롭지 않아. 관계를 줄이면 고립되는 거야. 그래서 억지로 모임에 나가고 억지로 전화를 받고 억지로 미소 짓습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 피곤해집니다.
관계는 유지되지만 내 마음은 점점 지쳐갑니다. 한 분이 있었습니다. 65세, 평생 사람 좋다는 소리 들으며 살았습니다. 매주 모임에 나가고 연락 오면 바로 받고 부탁하면 거절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모임 날짜가 다가오면 속이 울렁거렸습니다.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스트레스가 밀려왔습니다. 만나고 나면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스트레스성입니다. 무리하지 마세요. 그제야 알았습니다. 자신이 관계를 유지하려고 너무 애를 썼다는 걸, 관계 체력이 바닥났는데도 계속 사람을 만났다는 걸. 그 뒤로 그분은 모임을 하나씩 정리했습니다. 전화도 급한 것만 받았습니다. 만남도 한 달에 2~3번으로 줄였습니다. 주변에서는 걱정했습니다. 외로워지는 거 아니야? 사람들이 서운해하지 않을까? 하지만 정작 그분은 편해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졌고 마음이 안정됐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났지만 전혀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관계 체력이 줄어드는 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나이 들면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신체 능력이 줄어드는 것처럼 관계를 감당하는 능력도 줄어듭니다. 그걸 인정하지 않으면 계속 무리하게 됩니다. 억지로 사람을 만나고 억지로 감정을 소비하고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관계가 즐거움이 아니라 의무가 됩니다. 하지만 인정하고 나면 달라집니다. 나는 이제 예전만큼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없어. 한 번에 한 사람씩 천천히 만나는 게 편해. 관계를 줄이는 게 나한테는 더 건강한 선택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죄책감도 사라집니다. 내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냉정한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내 상태에 맞게 살아가는 겁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사람 만나는 게 예전만큼 즐겁지 않습니까? 한 번 만나고 나면 며칠은 쉬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그건 자연스러운 신호입니다. 당신의 관계 체력이 줄어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걸 부정하지 마세요. 억지로 채우려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관계를 줄이는 게 관계를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 상태에 맞게 조정하는 겁니다. 그게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 당장 이번 주 일정을 확인해 보세요. 만나기로 한 사람이 3명 이상입니까? 그럼 댓글에 이렇게만 써주세요. 이번 주 1명 취소했습니다. 지금 바로 그 사람한테 문자 보내세요. 미안해요. 이번 주는 좀 쉬고 싶어서 다음에 만나면 안 될까요? 문자 보냈으면 댓글 남겨주세요. 당신의 용기가 다른 분들에게 힘이 됩니다. 두 번째, 마음의 힘도 배터리처럼 닳습니다. 아껴 쓸수록 오래 갑니다. 사람을 만나는 건 단순히 시간을 쓰는 게 아닙니다. 감정 에너지를 쓰는 일입니다. 젊을 때는 이 에너지가 무한한 줄 알았습니다. 하루 종일 사람을 만나고 감정을 나누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다음 날이면 다시 채워졌으니까요. 하지만 60을 넘기면 다릅니다. 감정 에너지가 쉽게 고갈됩니다. 한 번 쓰고 나면 회복되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이런 경험 있습니까? 대화하는 내내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느라 집중했습니다. 겉으로는 웃으며 반응했지만 속으로는 점점 지쳐갔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텔레비전도 보기 싫고 책도 읽기 싫고 그냥 가만히 있고 싶었습니다. 이게 바로 감정 에너지가 고갈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이 에너지를 관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연락이 오면 무조건 받습니다. 모임이 있으면 무조건 나갑니다.
부탁을 받으면 거절하지 못합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탈이 납니다. 갑자기 모든 게 귀찮아집니다. 전화벨 소리만 들어도 짜증이 납니다. 사람들이 싫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워집니다.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70대 초반 평생 봉사활동을 해왔습니다. 교회에서도 활동하고 동네에서도 여러 모임을 이끌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분을 항상 밝고 긍정적인 분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달라졌습니다. 모임에서 웃는 게 힘들어졌습니다. 누군가 전화를 걸면 받기 싫었습니다. 봉사활동도 의무처럼 느껴졌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이상해진 줄 알았습니다. 내가 왜 이러지? 예전엔 즐거웠는데. 나이 들어서 성격이 나빠진 건가? 하지만 그게 아니었습니다. 감정 에너지가 고갈된 겁니다. 너무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에게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자신을 챙길 시간은 없었습니다. 그분은 결국 모든 활동을 중단했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실망하겠지. 내가 이기적인 건가?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마음이 회복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분이 가벼웠습니다. 누군가 연락해도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감정 에너지가 채워진 겁니다. 감정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하루에 쓸 수 있는 양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다 쓰고 나면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젊을 때는 회복 속도가 빠릅니다. 하루만 쉬면 다시 괜찮아집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회복 속도가 느려집니다. 며칠 때로는 일주일도 걸립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예전처럼 살려고 합니다. 감정 에너지가 고갈됐는데도 계속 사람을 만납니다. 그러다 보면 번아웃이 옵니다. 번아웃이 오면 모든 게 무너집니다. 사람이 싫어지고 관계가 부담스러워지고 심지어 혼자 있어도 불편해집니다. 감정이 둔해지고 아무것도 즐겁지 않습니다.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감정 에너지를 아껴 써야 합니다. 모든 연락에 응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모임에 나갈 필요 없습니다. 모든 부탁을 들어줄 필요 없습니다. 선택해야 합니다. 이 사람은 내 에너지를 쓸 가치가 있는가? 이 모임은 나한테 의미가 있는가? 이 일을 내가 꼭 해야 하는가? 가치 있는 것에만 에너지를 씁니다. 나머지는 정중히 거절합니다.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늘립니다. 그 시간 동안 에너지가 회복됩니다. 아무도 만나지 않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게 낭비가 아닙니다. 충전입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지 않아? 사람을 안 만나면 우울해지지 않아? 하지만 실제로는 정반대입니다. 혼자 있을 때 에너지가 채워집니다. 그 에너지로 다시 사람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충전할 시간 없이 계속 사람을 만나면 결국 모든 관계가 무너집니다. 60이 넘으면 감정 에너지를 관리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무한정 쓸 수 있다고 착각하지 마세요. 아껴 쓸수록 오래 갑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의 에너지는 당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다 줄 필요 없습니다. 당신 자신을 위해 남겨두세요. 당신은 지금 에너지가 충분합니까? 아니면 고갈되어 있습니까? 댓글로 나눠주세요. 세 번째, 친구가 많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야 자유롭습니다. 친구가 많으면 행복하다. 누가 그런 말을 한 걸까요? 어디서 들은 말일까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살아갑니다. 친구가 많아야 외롭지 않다. 친구가 많아야 삶이 풍요롭다. 친구가 많아야 나이 들어도 행복하다. 하지만 과연 그럴까요?
실제로는 정반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가 많을수록 더 피곤합니다. 관계가 많을수록 더 복잡해집니다. 연락할 사람이 많을수록 더 부담스럽습니다. 젊을 때는 친구가 많은 게 자랑이었습니다. 생일 파티에 사람들이 많이 오면 기분이 좋았습니다. 연락처가 가득 차 있으면 뿌듯했습니다. 모임에 불려다니는 게 인기 있다는 증거 같았습니다. 하지만 60을 넘기고 나면 깨닫게 됩니다. 친구가 많다는 건 자랑이 아니라 짐일 수도 있다는 걸. 친구가 많으면 챙겨야 할 게 많습니다. 생일도 챙기고 경조사도 가고 안부도 물어야 합니다. 연락이 오면 받아야 하고 모임이 있으면 나가야 합니다. 그 모든 게 의무가 됩니다. 한 분이 있었습니다. 68세, 평생 사교적으로 살았습니다. 직장 동료, 학교 동창, 동네 친구, 취미 모임 사람들, 연락처에 저장된 이름만 수백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조사 날짜를 헷갈렸습니다. 누구 생일인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전화가 와도 누군지 바로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 중에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 모르겠더랍니다. 힘들 때 전화할 사람이 누구인가 생각해 봤는데 딱히 떠오르는 이름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친구 같았지만 정작 아무도 친구가 아니었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친구가 많다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걸, 실제로는 아는 사람이 많았을 뿐이라는 걸. 그 뒤로 그분은 관계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경조사도 꼭 필요한 것만 같습니다. 모임도 하나씩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연락도 중요한 사람들하고만 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의아해했습니다. 왜 그렇게 사람들을 멀리해? 예전엔 안 그랬잖아. 하지만 그분은 편해졌습니다. 챙겨야 할 사람이 줄어드니 마음이 가벼워졌습니다. 의무감에서 만나는 사람이 사라지니 관계가 단순해졌습니다. 그리고 남은 사람들과는 더 깊은 관계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힘들 때 연락할 수 있는 사람이 명확해졌습니다. 친구가 적어졌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행복해졌습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배웁니다. 친구를 많이 사귀어라. 사람을 많이 만나라. 인맥이 중요하다. 그래서 평생 친구를 모읍니다.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적으면 뭔가 잘못된 거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이게 환상입니다. 친구는 숫자가 아닙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한 명의 진짜 친구가 낫습니다. 매일 연락하는 10명보다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한 명이 더 소중합니다. 60이 넘으면 이 환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친구가 많아야 한다는 강박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친구가 적어도 괜찮습니다. 아니, 오히려 그게 자연스럽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관계는 정리됩니다. 의미 없는 관계는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남는 건 진짜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게 정상입니다. 당신은 지금 몇 명의 친구가 있습니까?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중에 진짜 친구가 몇 명인가가 중요합니다. 힘들 때 전화할 수 있는 사람, 솔직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아무 말 없이 있어도 편한 사람, 그런 사람이 한 명만 있어도 충분합니다. 친구가 많다는 환상에서 벗어나세요. 숫자에 집착하지 마세요. 질에 집중하세요. 그럼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에게 진짜 친구는 몇 명입니까? 댓글로 나눠주세요. 네 번째, 혼자 있는 시간이 약이 됩니다. 혼자 있으면 외롭다고들 합니다. 혼자 있으면 우울해진다고들 합니다. 혼자 있으면 뭔가 잘못된 거라고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60이 넘으면 오히려 정반대를 경험하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가장 편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마음을 회복시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삶을 명료하게 만듭니다. 사람들은 혼자 있는 것과 외로운 것을 같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 둘은 전혀 다릅니다. 혼자 있는 건 선택입니다. 외로운 건 감정입니다.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과 함께 있어도 외로울 수 있습니다. 젊을 때는 혼자 있는 게 두려웠습니다. 주말에 집에만 있으면 뭔가 잘못된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이 다 놀러 가는데 나만 집에 있으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나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60을 넘기고 나면 달라집니다. 혼자 있는 게 더 이상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혼자 있는 시간이 소중해집니다.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62세, 은퇴 후 처음 몇 년은 바빴습니다. 이것저것 모임에 나가고 친구들 만나고 봉사활동도 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바쁘게 사는 게 충실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 만나는 게 건강한 노후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피곤했습니다. 늘 피곤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일주일 동안 혼자 있게 됐습니다. 모임도 없고 약속도 없고 그냥 집에만 있었습니다. 처음 이틀은 불편했습니다. 뭘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시간이 안 갔습니다. 하지만 사흘째부터 달라졌습니다. 아침에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서두를 필요가 없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셨습니다. 책을 읽었습니다. 음악을 들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앉아 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마음이 가라앉았습니다. 머릿속이 맑아졌습니다.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사람들을 만났을 때 달랐습니다. 예전처럼 피곤하지 않았습니다. 대화가 즐거웠습니다. 사람들이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했던 건 더 많은 사람이 아니라 더 많은 혼자만의 시간이었다는 걸. 혼자 있는 시간은 낭비가 아닙니다. 회복입니다. 사람을 만나는 건 에너지를 씁니다. 대화하고 공감하고 반응하고 감정을 나눕니다. 그 모든 게 에너지가 듭니다. 혼자 있으면 에너지를 쓰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에게도 맞춰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됩니다. 그 시간 동안 에너지가 채워집니다. 마음이 정돈됩니다. 생각이 정리됩니다. 혼자 있을 때 비로소 나 자신을 마주하게 됩니다. 내가 뭘 좋아하는지, 내가 뭘 원하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이런 생각을 할 겨를이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맞춰야 하고 반응해야 하고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내 생각은 뒤로 밀립니다. 하지만 혼자 있으면 다릅니다. 온전히 나에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60이 넘으면 이 시간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젊을 때는 바쁘게 살아도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는 천천히 살아야 합니다. 멈춰서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진다고 해서 고립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건강해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혼자 있으면 뭐해? 심심하지 않아? 하지만 혼자 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많습니다. 책을 읽을 수도 있고, 음악을 들을 수도 있고, 산책을 할 수도 있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게 의미 있습니다. 심심한 게 아니라 평화로운 겁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시간이 당신을 회복시킵니다. 그 시간이 당신의 삶을 더 명료하게 만듭니다. 당신은 하루에 몇 시간을 혼자 보냅니까? 그 시간이 편합니까?
불편합니까? 댓글로 나눠주세요. 5번째, 타인의 기준에서 벗어나야 진짜 자유가 옵니다. 친구가 없으면 이상한 사람이야. 늙어서 혼자 있으면 외로워 보여. 사람을 안 만나면 우울증 걸려. 누가 그런 말을 했습니까? 누가 그렇게 정했습니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준에 맞춰 살아갑니다. 친구가 있어야 정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자주 만나야 건강한 거라고 믿습니다. 혼자 있으면 뭔가 잘못된 거라고 느낍니다. 그래서 억지로 관계를 유지합니다. 딱히 만나고 싶지 않은데도 모임에 나갑니다. 연락하기 싫은데도 전화를 겁니다. 피곤한데도 웃으며 대화를 이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남들이 뭐라고 할까봐 그렇습니다. 쟤 왜 저렇게 사람들 안 만나? 나이 들더니 성격이 이상해졌네. 외로워 보인다. 이런 말이 두렵습니다. 그래서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 진실이 있습니다. 타인의 기준은 당신의 삶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당신이 편하면 그게 정답입니다. 남들이 이상하게 보든 당신이 행복하면 그게 옳은 길입니다. 한 분의 이야기입니다. 67세, 평생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습니다. 친구가 많아야 한다는 생각에 억지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모임에 빠지면 뭐라고 할까봐 아파도 나갔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늘 신경 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평생 남을 위해 살았다는 걸, 자신의 기준이 아니라 남의 기준으로 살았다는 걸,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겠다고,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다고 모임을 정리했습니다. 연락도 줄였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늘렸습니다. 주변에서는 수군거렸습니다. 쟤 요즘 왜 저래? 사람들 안 만난대. 외로워서 어떡하려고. 하지만 정작 그분은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행복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자유로웠습니다. 남의 눈치 보지 않으니 마음이 편했습니다. 억지로 웃지 않으니 얼굴 근육이 덜 아팠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니 삶이 단순해졌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든 실제로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걸, 남들은 자신의 삶에 관심이 없다는 걸, 자신만 신경 쓰고 있었다는 걸, 우리는 평생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아갑니다. 이 나이에는 이렇게 살아야 해. 노인은 이래야 해. 친구가 많아야 행복해. 하지만 이게 다 누가 정한 건가요? 왜 우리는 그 기준을 따라야 할까요? 60이 넘으면 이제 그만 벗어나야 합니다. 타인의 기준에서 자유로워져야 합니다. 친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사람들을 안 만나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편하면 그게 정답입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그게 옳은 길입니다. 남들이 뭐라고 하든 신경 쓰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의 삶을 살지 않습니다. 당신만이 당신의 삶을 압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사람들은 당신이 생각하는 것만큼 당신에게 관심이 없습니다. 당신이 친구가 많든 적든 그들의 삶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당신이 모임에 나가든 안 나가든 그들은 금방 있습니다. 그러니 당신이 원하는 대로 사세요.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당신의 기준으로 사세요. 그럼 비로소 자유로워집니다. 진짜 자유가 옵니다. 60이 넘어서까지 남의 눈치 보며 살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당신을 위해 사는 시간입니다. 당신은 지금 누구의 기준으로 살고 있습니까? 당신의 기준입니까? 타인의 기준입니까?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60 넘어서 친구가 필요 없다는 말. 처음 들으면 서글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차갑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친구가 필요 없다는 건 친구를 싫어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람이 싫어졌다는 뜻도 아닙니다. 그저 이 나이에는 관계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젊을 때처럼 많은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불필요한 관계에 에너지를 쓸 이유가 사라진다는 겁니다. 60이 넘으면 관계 체력이 줄어듭니다. 감정 에너지도 한정됩니다. 그걸 인정하는 게 나약함이 아니라 지혜입니다. 친구가 많아야 한다는 환상에서 벗어나는 게 외로움이 아니라 자유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는 게 고립이 아니라 회복입니다. 타인의 기준을 버리는 게 이기심이 아니라 자기 존중입니다. 우리는 평생 배웠습니다. 친구를 많이 사귀어라. 사람을 많이 만나라. 혼자 있으면 안 된다. 하지만 이 나이에는 그 반대가 필요합니다. 친구를 줄이는 것, 사람을 덜 만나는 것, 혼자 있는 것, 그게 이 나이에 맞는 삶입니다. 친구가 없어서 비참한 게 아닙니다. 불필요한 관계에 더 이상 휘둘리지 않게 된 겁니다. 혼자 있어서 외로운 게 아닙니다. 진짜 나 자신을 마주할 시간이 생긴 겁니다. 사람들을 안 만나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의미 있는 관계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건 후퇴가 아닙니다. 진화입니다. 젊을 때는 관계의 양이 중요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에는 관계의 질이 중요합니다. 100명의 아는 사람보다 1명의 진짜 친구, 매일 만나는 10명보다 힘들 때 의지할 수 있는 1명. 그게 이 나이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오늘부터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만 해보세요. 부담스러운 모임 하나를 정리하세요. 연락하기 싫은 사람에게 정중히 거리를 두세요. 하루에 1시간만이라도 온전히 혼자 있는 시간을 만드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 느껴보세요. 마음이 어떻게 가벼워지는지, 몸이 어떻게 편해지는지, 생각이 어떻게 맑아지는지. 친구가 없어도 괜찮습니다. 혼자 있어도 괜찮습니다. 남들이 뭐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편하면 그게 정답입니다. 당신이 행복하면 그게 옳은 길입니다. 60 넘어서 친구가 필요 없는 건 슬픈 일이 아닙니다. 드디어 자유로워진 겁니다. 드디어 나 자신을 위해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그게 이 나이가 주는 선물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클릭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성장하는 시니어와 함께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가요. 성장하는 시니어, 오늘도 한 걸음 더 성장합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 성장은 계속됩니다. 지금이 내 삶의 진짜 시작이에요. 감사합니다.